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학교가 처음인 신입생도 고학번 복학생도 모두가 이용하는 중앙식당. 이 식당을 이용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류창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학생회관 1층 중앙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식권을 구매하는 사람, 토스트를 기다리는 사람, 문구점으로 향하는 사람. 이곳은 모두 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렴한 커피와 여유를 즐기는 중앙도서관 매점에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느티마루 식당까지 생협이 있어 학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밖에도 근데 좀 많은데 학교 안에 또 외부 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편하고 좋아요. 2004년 시작한 우리 학교 생협은 4곳의 식당과 6개의 매점, 문구점 등을 운영 중입니다. 그럼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갈까? 바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의 출자금으로 시작합니다. 운영 역시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윤보다 구성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외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을 운영해서 남는 이익금 전액을 구성원들이나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원의 아침 식사 제공, 우리 중앙식당이나 느티마루 식당처럼 환경 개선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학교에 1억 이상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출자금, 이익금 배당과 더불어 매장 이용 시 마일리지도 적립됩니다. 이런 혜택은 생협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조합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GNU 뉴스 류창림입니다. 교수님이 불러주시던 출석. 이제는 휴대전화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석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우리 학교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장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교양동 강의실. 출석을 부르는 것만 해도 10여 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호명식 출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출결 시스템. 지문, NFC 기능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출석을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30여 개의 대학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 대학도 이번 학기부터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해 가좌 칠암 캠퍼스 16개 수업에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출석 확인 시간을 단축하고 출석 확인 시간을 단축한 만큼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출석 처리가 되지 않고 일정 거리 내의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출석 처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정 출결을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양이 이제 많이 듣는 경우에는 출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담감도 줄이고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일일이 다 로그인해야 되고 좀 서로 소통도 안 돼서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학사지원과는 앞으로 1학기 시범 도입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GNU 뉴스 장예림입니다. 카페에 들어갔다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리를 찾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요즘 이른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최근 카공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카페도 생겼다고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커피 향이 나는 한 카페 안. 여느 카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은 카페와 독서실의 특색이 합쳐진 일명 스터디 카페입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부 장소로 카페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도서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도서관은 잠이 많이 오고 카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친구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카페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반면 스터디 카페는 오히려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입니다. 대학가 주변의 주 고객인 대학생들의 카페 문화가 변하자 이에 맞춰 카페도 변한 것입니다. 그 커피숍에서 책을 보는 친구들도 많고 모임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도 눈치 주지 않고 부담 없는 그리고 좋은 커피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학생들한테. 스터디 카페에선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을 할 수 있는 미팅룸과 개인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곳은 스터디 카페뿐이 아닙니다.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도 프린트기와 스탠드 조명을 설치하는 등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카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GNU 뉴스 서효정입니다.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는 맥주 대신 다양한 맛을 내세우는 수제 맥주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의 양조시설을 갖춰 수제 맥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도 수제 맥주 창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맥주 공방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창문이 보이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갈색 페트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맥주로 가득 찬 소규모 시설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는 창업 동아리 희어의 실험실입니다. 희어는 2년 전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수제 맥주 동아리입니다. 우리 학교 링크 사업단의 지원으로 맥주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제조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이들은 다양한 대회 활동이나 시음회를 하는 등 맥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동남권 예비청년 창업 캠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자신들만의 맥주 레시피 6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제작하는 게 기본이고 또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그 맥주를 제작한 걸로 학교에서 여러 대회 활동도 하고 또 대회 참가해서 수상도 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맥주를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수제 맥주에 관심을 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링크 사업단이 추진한 경상 맥주 프로젝트에서 창업 동아리 희어와 함께 교육을 받고 수제 맥주법을 개업한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GNU 9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 뭐 박람회 등 많은 출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좀 많이 알렸고 그 대회에서 상도 타기도 하고. 이들은 보리 농사부터 맥주의 제조와 유통, 판매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 맥주 3종을 개발했고 수제 맥주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띠는 수제 맥주 창업 활동, 더욱 차별화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GNU 뉴스 이민아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부 세라즐 후크 칸 차관 일행이 3월 8일 이틀간 경상대를 내방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과학기술부 차관 일행은 경상대와 진주시의 농업생명공학 벤처기업 주식회사 제일그린 산업이 지난 5년간 개발하여 상품화한 벼종자 처리용 천연식물보호제 개발기술 도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내방한 겁니다.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진주시 등 경남 17개 시군, 64개 마을과 권역을 대상으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 현장 포럼을 개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은 3월 10일 경영대학 강의실에서 석사과정 테크노 경영학과 첫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정기한 대외협력본부장, 장봉규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해 윤한성 테크노 경영학과장과 테크노 경영학과 입학생 10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한상덕 교수는 3월 7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상덕 교수는 최근 3년 동안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연수원, 여러 대학과 도교육청 공기업 등에서 100여 차례 청렴교육 강의를 해왔습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이혜숙 교수가 국가와 여성정책을 펴냈습니다. 이혜숙 교수는 이 책에서 여성정책을 국가의 성격이나 여성운동가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여성정책 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SNS. 다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경상대학교 대나무숲 1호 관리자 윤도현 씨를 GBS에서 만났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대나무숲 관리자 1호 윤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자적이고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연에 대해서 공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대나무숲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익명성이 그런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나무숲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일단 이렇게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제보하시는 분들은 이 제보자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업로드를 하기 전에 업로드 규칙을 꼭 읽으시라고 저희가 필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읽고 여기에 해당되는 취지로면 저희가 제보를 하시면 올려드리겠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시면 업로드 규칙을 다 읽고 나서 보시면 제보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정해놓은 키워드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본인 제보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사진 제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숲에 대한 진행 방향과 이상향 그리고 행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론기관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하나의 대학 문화로서 그런 이 경상대학교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전 관리자 1호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전 관리자 이소록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요즘 취업. GBS 기획기구에서는 취업에 관한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강경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색채 기업인 팬톤이 지정한 2016년의 색은 연분홍색인 로즈커츠와 연한 코발트색인 세레니티입니다. 팬톤이 이 색을 올해의 컬러로 지정한 이유는 이 색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웰빙 컬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봄을 맞아 올해의 색으로 한 번쯤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